안녕하세요. 이빨맨입니다. 이번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입니다. 2010년작이거든요. 2010년 여름에 나왔었죠. 관객이 한국에서는 총 관객 수를 580만 명, 590만 명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했고요. 저번에 얘기했던 건축학개론보다도 거의 100만 명 이상이 더 들어왔으니까 외화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 중에 하나죠. 예, 이 영화 인셉션은 가까운 미래를 다룬 내용인데요. 표면적으로만 보면 산업 스파이액입니다. 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. 이 사람이 뭔가 상처가 있어. 상처가 뭐냐면 자기 마누라가 죽었어요. 자살을 했어.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이 영화를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루시드 드림이에요. 자각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도 왜 꿈속에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이거 꿈을 꾸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. 그걸 자각몽이라고 하는데 자각몽이라는 루시드 드림을 약물로서 이용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뭔가 훔쳐온다던가 결과적으로 이 영화는 뭔가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주입하는 거거든요.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거.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여러 명이 팀을 이뤄서 한 사람의 꿈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렇게 보면 인셉션은 꿈속 사기단 얘기네요. 그 사람들이 이게 루시드 드림, 내가 이걸 꿈꾸고 있다는 상태를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 토템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만을 남한테 안 알려줘요. 꿈속에서는. 근데 이 인셉션 하는 그 특수 부대원들이 자기만 사용하는 뭔가의 물질을 이용해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자기는 이게 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뭔가의 하나 물건이 있어요. 그리고 주인공은 주인공 디카프리오는 팽이고요, 그게요. 그리고 림보라는 개념을 또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. 림보는 뭐 떨어지다 이런 건데 꿈속에서도 왜 꿈속 꿈 이런 게 있잖아요. 우리 보면 이 림보는 그 끝없이 떨어지는 거.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죽게 되면 림보에 빠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. 어려운 게 뭐냐면 액자식 형태로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몇 개가 있냐면 네 개가 있어요. 현실, 첫 번째 꿈, 그리고 이제 꿈속에 또 꿈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저는 꿈이라고 할게요. 두 번째 꿈, 그리고 세 번째 꿈, 그리고 림보까지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,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놀란 감독이 만든 게 뭐냐면 현실에서의 5분은 첫 번째 꿈에서는 4시간이에요. 그 두 번째 꿈에서는 며칠이고, 왜냐하면 그 현실에 있는 시간이 첫 번째 꿈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꿈은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또 그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. 우리 그 뭐 배수 이렇게 곱하기 붙여주는 것 같이. 그렇게 되면 뭐 두 번째 꿈에서는 그게 며칠, 세 번째 꿈에서는 그게 몇 달,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네 번째 꿈에서는 그게 몇십 년입니다. 그래서 이 영화 잘 보면 알겠지만 그 림보에 떨어졌던 사이토라는 인물 나중에 그 주인공 코브가 찾아가니까 그 사람 굉장히 늙어 있었어요. 한 50년은 지난 것 같은 그런 컨셉으로 나오더라고요. 이 영화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교차 편집이라고 그러는데 한 장소에 있는 거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각각 일어났던 거를 계속 영화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막 섞어서 보여주면 우리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. 이 영화 자체가 그런 교차 편집으로 만들어졌어요. 각각 꿈에 있는 그 네 가지 꿈 속에 있는 내용과 현실을 섞어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보면 사실 굉장히 굉장히 좀 헷갈리게 돼 있죠. 예, 이 이야기는요, 그 산업 스파이 얘기라고요. 크게 얘기하자면 이 영화는 마이클 피셔라는 재벌 상속자가 있어요. 이재용 같은 사람이죠. 지금 재벌 2세가 있는데, 쉽게 말하면 상대편 기업, 이제 사이토라는 일본 사람이죠. 이 사람이 있는 기업이 이 두 기업이 굉장히 그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인데 상대편 재벌 상속자한테 그 재벌 그 기업을 인계받는 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. 이 영화는. 그 마이클 피셔 상대 그 재벌 2세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뭐 주조연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인셉션 바꾸는 거예요. 내가 이 기업을 이어받지 않도록. 예. 거기서 이제 주된 그걸로 쓰이는 게 아까 말했던 꿈의 단계 중에서 림보로 떨어지기 가장 이전 단계, 그러니까 3단계죠. 3단계까지 들어가가지고 3단계 속에 있는 그 기억, 뭐 여기서는 그걸로 나오는데 그 바람개비로 나오는데 그 뭐 주인공의 어떻게 보면 토템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그 재벌 2세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뭐 가장 트라우마이자 했던 바람개비를 다시 그 사람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내가 이 기업을 이어받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게 이 영화의 주대용입니다. 주인공 코브 일행의 이 사기극은 성공을 했어요.
재벌 2세는 자신이 양육 상속을 포기를 하고 떠나게 되고 이걸 이제 작업을 의뢰했던 사이토라는 사람은 잘 전해봤죠. 예. 마지막 장면에서 코브가 팽이를 돌리게 되죠. 아이들한테 다시 돌아가잖아요. 그러면서 영화는 끝나는 걸로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. 이 팽이가 쓰러지나 아니면 돌고 있나.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계속 돌고 있으면 이건 꿈인 거고 사실 약간 움직이기는 했는데 이게 좀 깔딱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쓰러졌으면 이게 현실인 거죠. 저의 해석은 일단 저는 이게 꿈이라는 걸로 마지막 장면이 꿈이라는 걸로 해석을 해봤습니다. 이빨맨의 해석으로는 이 마지막 장면이 꿈이라면 사실 인셉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주입당해서 생각을 바꾸게 된 꿈속에서 바꾸게 된 대상은 재벌 2세가 아닌 바로 주인공이에요. 주인공이 왜냐? 주인공은 지금 자기 부인이 자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. 그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장인이었던 마이클 케인이 이 영화 자세히 보시면 아는데 앨런 페이지의 이름이 뭐예요? 아리아드네잖아. 아리아드네는 그리스 신화에서 테세우스가 제물로 이렇게 그 미로로 들어가잖아요. 나오게 도와준 사실은 대상이가 아리아드네거든요. 그 여자가 그 씨를 주잖아. 그래서 미로로 들어갈 때 씨를 가지고 들어가라. 그리고 그대로 그 씨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쭉 나오게 되면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고. 그 아리아드네라고요. 그럼 이 영화에서는 영화를 큰 구조로 놓고 보게 되면 이 아리아드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실은 인셉션 이 아내가 죽었다는 이 암울한 트라우마로부터 빼내오기 위한 아리아드네가 돼서 들어가서 이 남자를 꺼내온 거죠. 디카프리오는 이제부터는 좀 달라집니다. 장인이 의뢰자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한 건 앨런 페이지 아리아드네고 인셉션을 당한 건 주인공은 디카프리오죠. 오히려 이 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또 마지막 장면은 자기 원래 부인이었던 네라고도 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. 그걸로 인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고 다시 자신의 아이 곁으로 돌아간다. 이 마지막 장면이 꿈이라고 하면 맞는 얘기죠.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얼마 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. 최근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다루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는 도중에 감독 피셜이라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얘기로는 마지막 장면이 에, 꿈이 아니라네요. 그걸로서 지금 강하게 요즘 해석이에요. 요즘 해석으로 나오는 게 사실은 얘의 진짜 토템이 디카프리오의 토템이 이 팽이가 아니고 사실은 결혼 반지였다네요.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 꿈이고 끼고 있지 않으면 현실이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뭐 실제적으로도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. 이 사람은 지금 그 부인의 그 상처에 지금 그 트라우마에 지금 갇혀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잘 안 끼고 있겠죠. 실제 생활에서는. 근데 꿈에서는 자기가 마누라의 그 부인에 대한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끼고 있을 거고요.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자세히 본 사람, 그리고 감독 피셜에 가면 끼고 있지 않대요. 그래서 이거는 현실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저는 이 영화, 예,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다시 또, 예, 그 림보로 빠져서 미로를 다시 헤매게 됐습니다. 이게 꿈이었으면, 끝까지 돌았으면, 이게 꿈이었으면 해석을 나름대로 할 수 있고, 저한테는 정리된 영화였는데, 다시 미로 속으로 빠지게 됐습니다.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. 아니, 나는 이게 됐었으면 오히려 이게 영화에, 어떻게 보면 영화가 정리가 된 영화고, 난 감독을 그래서 대단히 높게 쳤었거든요. 그래서, 야, 이걸 꿈으로 이렇게 버물려서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역관계로 해서, 내가 인셉션을 당한 거였구나. 사실은 디카프리오가 인셉션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, 인셉션을 당한 거였구나. 이렇게 보면 영화가 상당히 이중적 구조로 해서,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었는데, 뭐 이제 이게 현실이라는 의미로 빠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삼중이 되게 되나? 삼중적 구조로 놓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되려나?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미로에 빠지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이빨맨이었고요. 저는
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와 같이 미로에 다시 빠지고 싶은 사람들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으니까 넷플릭스를 다시 켜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이빠맨이었습니다. 아, 예, 예.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. 예. 이 영화 보면서, 아니, 이 이야기가, 사실은 그 마지막 장면이 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감독의 피셜이 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. 감독의 얘기는 뭐냐면 이 영화 전체가 꿈이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대요.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피셜로. 그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마지막 장면이 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마지막 장면이 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열어놓은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하면 지금 요즘 얘기되는 이 인셉션의 해설로는 코브 마지막에 진짜 토템은 사실은 어, 이 팽이가 아니었고 사실은 반지였다는 거잖아요. 결혼 반지가. 그래서 여기 위키에도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누가 사진 올려준 걸로는 한 12장 정도의 사진이 있는데 뭐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지금 결혼 반지가 진짜 토템이다. 이 설이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영화 자체, 이 영화의 끝부분이, 결말 부분이 이 결혼 반지가 토템설로 나가게 되면 분명 저도 몇 번 돌려서 보니까 사실 반지를 끝에는 차고 있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. 어, 그렇게 되면 이 끝부분이 현실이라는 건데 이 끝부분이 현실이 되게 되면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영화가 돼버리고 말아요. 예. 그냥 이 영화는 뭐 해석하고 뭐 이럴 여지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영화 여러분들이 그냥 보셨던 대로 그냥 뭐 이렇게 사건 잘 해결했네. 비행기 타고 왔네.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 마누라를 만난 것도 림보에서 만난 것도 우연히 되게 되는 거고. 그래서 뭐 마누라하고 뭐 우연히 그 림보에서 만나서 뭐 둘이 뭐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 같이 그냥 평범한 영화 같이 그냥 둘이 자기야 뭐 날 이제 잊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상처가 해결되고 그러고 다시 나와가지고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 가족을 찾아서 떠난다. 이런 아주 평범한 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팽이가 끝까지 돌고 있었다. 팽이를 토템으로 놓고 팽이가 끝까지 돌고 있었다.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은 꿈이었다. 그러면 이게 왜 꿈이냐? 사실은 장인어른이 이 아내의 죽음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디카프리오를 구하기 위해서 인셉션 요원 음, 아리아드네를 보냈다. 그리고 아리아드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림보까지 끌고 가가지고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 마누라를 만나게 해줘서 그 부분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총도 쏴버리잖아요. 실제 죽이는 것도 아리아드네잖아요. 죽임으로 해서 이 남자의 상처를 치유를 하고 마지막 꿈속으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떠난다. 저는 이 결말이 너무 좋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. 이 영화가 실제 토템이 결혼 반지였다는 걸로 놓게 보면 이 영화는 별 3개 범작으로 저는 구분을 할 수 있을 테고 만약에 아직까지도 감독도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니까 마지막까지도 이 팽이가 토템이고 이게 쓰러지지 않았다.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이 꿈이었다로 해결하게 된다면 저는 이 작품을 별 5개 명작의 칭호로 해주겠습니다.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 영화는 굉장히 해석할 여지가 많아지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팽이가 토템이었다로 해서 이 영화에 별 5개를 주겠습니다. 별 5개 명작. 아직까지는 명작이다. 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으며 다시 또 이 미로 속으로 저희를 빠져들게 하네요. 구독과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빨맨이었습니다.